안녕하세요.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의 플랫폼 전쟁, 서막의 시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플과 일론 머스크의 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갈등이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갈등은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애플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15분간 트윗 공격을 연발했다 하는 기사가 떴는데요.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이런 결등이 일어난 이유는요, 바로 애플이 그 앱스토어를 통한 앱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0%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 문제를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그 트위터를 인수를 했는데 트위터에 원래 그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90%가 광고 수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그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그 수수료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이제 그 광고주에 대한 그 의존도를 낮추겠다. 그래서 광고 수입을 절반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컨텐츠를 통한 어떤 수익, 그리고 구독료를 통한 수입으로 바꾸겠다. 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수익 구조를 이제 바꿔서 그 안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은 그 결제 금액의 30%를 이제 애플이 앱스토어를 통한 그 수수료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가 열심히 이제 그 트위터를 개혁해가지고 수익 구조를 바꿔서 광고주들에게 의존을 덜 하면서 구독료 수입을 이제 늘리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수입이 늘어나게 되면 애플이 그냥 공짜로 30%를 이제 먹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너무 많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또 그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바로 공개 앱 시장법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의회에서 반독점법 논의가 이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논의는 가속화되고 있고요. 애플과 구글이 떼는 이 수수료가 이 독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주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과 구글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런 배경 때문에 지금 애플과 일론 머스크가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플은요 2008년에 앱스토어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앱스토어를 그 유지 보수하는 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있겠죠. 뭐 인건비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유지 보수, 그 다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보안하고 속임수 방지 등을 통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비용 명목으로 해서 애플의 그 앱스토어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이게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그 매년 220억 달러, 약 29조 5천억 원,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심히 좋은 앱을 개발해 가지고 이제 수익을 올리게 되면 애플과 구글이 여기서 30%의 수수료를 그대로 떼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많은 비판과 비난이 일고 있죠. 왜냐하면 독점하면서 이 독점 수수료를 그대로 30%를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트위터의 구조를 그 광고 수입에서 의존하던 것을 이제는 그 트위터 내에서 그 구독 결제 시스템, 그다음 콘텐츠를 서로 콘텐츠의 대가를 지급하는 시스템, 뭐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꿔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결제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대로라면 이 결제액의 30%를 그 애플이나 구글이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수료가 너무 높다 하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애플이 그 광고를 이제 끊어버리면서 일론 머스크가 더 이제 화가 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반독점법, 그 앱 시장 독점에 대한 그 방지를 위한 그 법이 작년에 상원에서 이제 발의가 됐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이 이제 애플과 구글의 지배력의 한쪽 축인 앱 장터의 그 독점적 지배력을 견제할 법 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게 작년 이제 8월이죠. 2021년 8월 13일에 이 기사가 떴는데, 이 법의 핵심 조항 중 하나는 바로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입니다. 즉 애플과 구글이 자기 그 앱스토어를 만들어 놓고 그 앱스토어 안에 다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결제가 무조건 이루어지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을 안 들으면 거기서 퇴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앱스토어에 들어와 가지고 30% 수수료를 떼이면서 이 앱 개발사들이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건 이제 부당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드파티 앱스토어,
이 애플과 구글이 직접 운영하는 것 말고 새로운 그 제3자가 그 앱스토어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드파티 앱스토어 허용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애플과 구글은요, 이 30%의 그 수수료를 이제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익 구조에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인 소송을 통해서도 이것은 자기들이 정당한 대가를 이제 받아가는 거다.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당하게 받아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애플이 이 광고 수입을 갖다가 중단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애플이 30%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 지금 이렇게 지금 트윗을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휠러가 이 트위터에 만약에 애플과 구글이 앱스토어에서 트위터를 퇴출하면 머스크는 자기 스마트폰을 만들어야 한다.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만든 사람이 스마트폰 하나 만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트윗을 올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다른 선택이 없다면 대체 스마트폰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테슬라 폰이 나오냐 하면서 일파만파 지금 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트위터에게는요, 애플이 그 중요한 그 광고 줍니다. 그래서 1분기 기준 이 애플이 트위터 광고에 4,800만 달러, 640억 원을 썼다는 거죠. 이 트위터 연매출의 4%를 차지합니다. 1분기에 그 4,800만 달러, 640억 원이니까 1년으로 치면은 2,500억 원 정도 되는 거죠. 자, 2,5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그 수입이, 그죠? 이제 광고 계절이 이제 중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 수입이 그대로 다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로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날만 하죠. 근데 또 애플 입장에서 보면 또 애플을 비난하는 그 회사에 광고를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애플 앱스토어 책임자가 필 실러라는 이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그 트위터에서 유명 인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애플의 수수료를 가지고 비난을 하니까 그 자기 트위터 계정을 비활성화 해버립니다. 이 계정은 이제 실러가 애플 제품을 여기서 열심히 이제 홍보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 계정을 비활성화하면서 이 영향으로 지금 점점 더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테슬라 폰을 확 만들어 버려? 반 애플 투사가 된 머스크, 뭐 이런 기사까지 이제 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뿐이다, 지금 뭐 이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머스크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애플의 갑질이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인앱 결제 수수료 부과를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급기야는 뭐 문명의 미래를 위한 전투다라고 이제 거창한 의미까지 이제 부여를 했는데요. 사실 이 애플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관해서는 그 세계 각국에서도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은 크게 이제 치정된 게 없이 계속해서 이대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특히 이제 작년에 7월 8일에는요, 그 미국의 그 36개 주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 반독점법을 이제 위반을 했다 하는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구글이 7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 장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독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혐의로 36개 주정부 법무당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게 구글과 애플이죠. 자, 그래서 그 30% 수수료는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이 여기서 약간 발을 좀 물러납니다. 그래서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화를 앞두고 그 이를 15%로 낮췄지만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애플 같은 경우는 30% 하고 있고, 구글은 약간 물러서서 15%로 낮췄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이 많이 그 외부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이제 더 버지가 그 컴스코어 보고서를 입수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외부에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iOS에서 많이 사용되는 상위 20개 앱 가운데 15개가 애플이 사전 설치를 해두었다. 전체의 75%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상위 20개 앱 중에 12개, 60%가 사전 설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거는 여기다가 먼저 사전 설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료를 안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컴스코어가 그 11월 한 달 동안 4,0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사전 설치 앱 상황을 조사해서 이 자료를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또 이 상위 그 앱 중에 그 4개 앱은 애플과 구글이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그 디폴트로 설치를 해놓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내용이 이러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주체가 누구냐? 바로 페이스북이었다. 페이스북이 그 애플의 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그 타겟 마케팅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보를 개인이 각각 이제 동의를 해줘야만 받도록 이렇게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이제 그 페이스북 메타가 타겟 마케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특히 이제 크게 매출에서 타격을 받고 주가도 폭락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러한 그 애플의 그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밝혀달라고 하면서 이러한 그 통계를 만들어 달라고 또 의뢰를 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어떤 배경들을 볼 때 그 일론 머스크가 이 애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갈등을 유발하는 거,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그 수익 구조를 변경하는 데 있어서 애플의 수수료 정책을 변경시켜야 하는 그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트위터가 이전에 광고 수입이 그 수익의 전체 90%일 때는요, 그 애플의 그 수수료 정책으로 인한 문제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일론 머스크가 광고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그 50%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를 구독료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컨텐츠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고 하는 그 수익 모델을 이제 변경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애플의 앱스토어 상에서 결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30%를 애플이 그대로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제기를 하는 거죠.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에 비해서 자기는 앱스토어를 그냥 열어서 거기서 결제가 일어나게끔 하는 건데, 그 유지 보수 비용으로 30%를 그대로 받아가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거고, 트위터의 수익 구조를 바꿀 예정인데 그 수익 구조를 바꿨을 때 혜택을 보는 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결국 이제 애플이 돼버린다 하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하면서 이 반독점법에다가 불을 지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테슬라와 애플의 그 플랫폼 전쟁, 이 갈등은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했죠. 이 트위터, 그리고 혹은 뭐 X 앱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앱이 될 거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게 트위터가 될 것인지 아니면 X 앱을 새로 만들 것인지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테슬라라고 통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애플의 플랫폼 전쟁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은요, 그래서 점점 이제 테슬라의 플랫폼 확장에 초조해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갈등에서 그 광고 수입도 끊어버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애플이 점점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테슬라는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었죠. 근데 애플은 이 모빌리티 플랫폼을 만들지 못했죠. 자,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결제 플랫폼을 트위터에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애플은 이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이 없죠. 세 번째로 스페이스X 통신 플랫폼을 T모빌과 협업해서 또 만들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만 만들게 되면 이 통신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법정화폐와 암호화폐의 결제 플랫폼, 그리고 스페이스X의 통신 플랫폼까지 더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앱을 만드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이 플랫폼을 테슬라가 다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플랫폼 확장에 점점 더 초조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8월달이었죠. 올해 8월달에 그 테슬라 자동차에 스타링크 V2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T모빌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3대 이동 통신사와 연결을 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도 모바일 폰으로도 어떻게 된다고 했죠. 스타링크의 V2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그래서 간단한 텍스트 메시지 같은 것은 보낼 수 있게 하겠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그 광활한 대지에 통신이 터지지 않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무선국 같은 것을 설치하지 못했는데, 그런 곳에서도 이 위성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 간단한 뭐 텍스트 같은 것을 이제 보내고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을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T모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선 네트워크, 그 다음에 다른 외국의 그 통신사들과의 로밍을 통해서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8월 26일에 이 스페이스X가 트윗을 했는데요. 이 T모빌의 그 CEO인 그 마이크 시버트와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스타베이스에 모여가지고 이 위대한 그 혁신적인 발표를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동차에 스타링크 V2를 통해서 위성 인터넷을 연결하겠다. 그야말로 이 모빌리티 플랫폼에 통신 플랫폼이 이제 연결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일인데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좀 알아볼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하는 페이스북 블록체인 사업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 데이비드 마커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마커스는요, 1973년생이고요. 그 제네바 대학교의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 페이팔의 이제 부사장이고 페이팔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14년에 페이스북의 모바일 메신저 사업부 부사장으로 가게 되는데 마크 저커버가 이때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코인베이스 거래소 이사로 있다가 2018년에 페이스북 블록체인 전단팀 총괄 부사장으로 다시 오게 되는데, 자, 이 인물을 마크 저커버가 이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그 리브라라고 하는 그 암호화폐, 페이스북에 쓰이는 암호화폐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 마커스를 데리고 온 거죠. 자, 이 인물은 과거에 그 페이팔의 부사장, 페이팔의 이제 회장이었는데, 이 페이팔의 전신은요, 또 엑스닷컴입니다. 엑스닷컴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이 엑스닷컴은 1999년 3월에 그 일론 머스크랑 그 해리스 브리커, 그 다음에 트리스 토퍼가 이제 공동 설립한 온라인 은행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 어떤 결제 시스템, 이 은행 시스템, 암호화폐 시스템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온라인 은행을 1999년 3월 달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벌써 이것에 대한 실무적인 그 코딩이라든지 전체적인 시스템을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000년 3월에 엑스닷컴은 그 실리콘밸리에 기반을 둔 소프트웨어 회사인 컨피니티와 이제 합병을 했는데요. 이 컨피니티와 이제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이 엑스닷컴이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알아보고 이제 컨피니티와 합병을 하게 되는데, 이 합병 회사가 이제 페이팔로 이름을 변경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을 알아본 기업이 또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이베이가 2002년에 그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큰 돈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2015년 7월 달에 이제 페이팔은 분사되어서 그 독립회사가 되었는데, 이 데이비드 마커스라고 하는 인물은 2012년에 그 페이팔에서 그 부사장 페이팔 회장으로 있다가 페이스북으로 영입이 되어서 그 리브라라고 하는 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의 그 총괄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게 왜 실패했을까? 이런 뭐 기사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시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스트리트의 그 올드머니와 미국의 그 제도권의 정부들, 그 다음에 제도권의 기관들이 모두 이 그 메타의 그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그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제를 심하게 하고 또 결국 이제 방해를 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기가 너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마크 저커버그가 앞으로의 그 어떤 그 암호화폐, 그다음 블록체인에 대한 그런 어떤 안목은 있었지만 시기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너무 빨랐기 때문에 규제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계속해서 받고 결국에는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메타, 구 페이스북은 2019년 독자적인 암호화폐 리브라 출범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기업들을 갖다가 파트너로 삼아요. 그래서 그 비자라 마스터와 같은 그런 결제 기업들도 전부 다 이제 파트너사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정부와 은행의 그 제도권 기관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제 경쟁자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2020년 12월에 이 명칭을 DM으로 바꿔서 조직 재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결국에 2년 후인 2022년 1월 31일에 DM이 소유한 자산 매각과 프로젝트 해산이 결정되면서 결국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스는요, 이 DM이 실패로 끝난 이유가 페이스북에 대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거부 반응이 원인이었다. 즉 이제 정치권에서 결국에 이 DM 리브라를 이 프로젝트를 규제를 하고
방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초기 단계부터 리브라 프로젝트를 이끈 핵심 인물, 우리가 알아봤던 그 데이비드 마커스는 글로벌 디지털 통화를 만들어서 페이스북과 통합하려는 그 아이디어로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암호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인 거죠. 트위터의 결제 기능을 도입해서 그 암호화폐를 도입하려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고, 지금 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크 저커버그는 실패를 했어요. 마크 저커버그는 실패를 했죠. 실패를 했는데 그 올해 이제 1월 달이죠. 2022년 1월 30일에 그 프로젝트 해산을 결정을 했는데, 이제 그 시점이 너무 빨랐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그 시점이 왔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제는 그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이 트위터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일론 머스크는 그것이 적절한 시기가 지금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머스크는 트위터 결제 도입을 그 착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지갑도 개발 중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떴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암호화폐, 미국에서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그 규제를 하는 기관이 그 핀센이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이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핀센이라고 하는데, 미국 재무부 산하의 그 사무국입니다. 그래서 돈 세탁, 테러리스트 자금 지원 등 미국 국내외 재무범죄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 재무 거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이 기관인 거죠. 이 여기에서 그 암호화폐에 대한 이제 규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다가 그 결제 수단 도입을 위한 준비 서류를 제출한 거죠. 즉 다시 말하면은 그 암호화폐 지갑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관에다가 그 준비 서류를 제출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뉴욕타임스에서는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미팅에서 트위터의 사업 계획을 소개하면서 은행 계좌와 직불카드와도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페이팔과 같은 다양한 결제 비전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그 법정화폐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암호화폐와도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핀센에 그 암호화폐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사무국에다가 그 준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다들 이제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머스크가 여기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 그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만들면서 도지코인을 적용을 할 거다, 도지코인을 그 결제 수단으로 도입을 할 거다, 이런 기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도지코인은요, 테슬라의 그 기념품 상품에서 그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제 트위터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것 가지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 테슬라 기념품 상품을 살 수 있게 돼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다른 인물들이 또 이제 다 같이 이제 여기다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또 예측을 다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인물은 그 도지코인 플랫폼과 합쳐질 거다, 트위터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찰스 호스킨슨은요, 그 카르다노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이 찰스 호스킨슨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이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손에 떨어졌다, 나는 도지코인이 플랫폼과 어떻게든 합쳐질 가능성을 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바이낸스 CEO인 창펑자오가 일론 머스크 인수 자금 중에 그 5억 달러를 지원을 했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바이낸스가 그 투자도 했지만 트위터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솔루션 도입을 돕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낸스에서는 이 전문가들이 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트위터의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솔루션 도입을 돕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이제 투자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카르다노 창시자인 찰스 호스킨스는 그 도지코인 플랫폼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는 반면에 이제 샘스모 같은 비트코이너들은요, 무슨 소리냐? 비트코인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비트코인의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을 해야지 도지코인을 적용하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점점 더 이제 커질 것 같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코인을 그 결제 시스템으로 사용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비트코인 결제 기술의 대가인 샘스모랑 그 잭 말러가 일론 머스크에게 트위터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위챗을 그대로 복사하게 되면 페이스북 리브라와 같은 이유로 실패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 리브라가 실패했으니까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페이스북 리브라 실패하는 거 봤지?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일 튼튼한, 제일 그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도입을 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샘슨 모어는요,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기술을 개발하는 블록스트림의 최고 전략 책임자입니다. 이 샘슨 모어가 그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도입을 했죠. 그 도입 전반 과정을 이제 설계한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비트코인을 그 기반으로 해서 그 싼 값에 실시간으로 송금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를 하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줄이기 위한 그 네트워크가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입니다. 이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지갑을 만든 그 스트라이트사가 있는데 그 스트라이트사의 잭 말러가 또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하면은 고객들이 수수료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론 머스크에게 그 트위터의 그 결제 시스템으로 그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도입해 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입장에서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애플이 보기에 점점 이제 테슬라가 플랫폼을 이제 확장해 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초조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이제 압박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도 빼버리고 지금 앱스토어에서 뺄까 말까 그런 고민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 그래서 이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그리고 스페이스X의 통신 플랫폼까지 다 이제 플랫폼을 확장하다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과 같은 단말기만 만들면 이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앱을 만드는 현재 진행형 상태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스페이스X랑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이 혁신에 혁신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차에서도 이 빠른 그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 최근에 또 이야기를 한 거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것보다 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이제 늘어나겠구나 라고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교 대상으로 애플과 아람코라고 하는 기업을 일론 머스크가 들었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테슬라의 그 플랫폼이 무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법정화폐,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그리고 스페이스X 통신 플랫폼까지 이 플랫폼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무한 확장하다 보니까 이 애플의 어떤 플랫폼까지, 영역까지 이제 침해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애플의 어느 정도의 그 플랫폼을 먹을 수가 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라는 기업을 이야기한 것이고, 특히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은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한 그 에너지로의 전환을 그 사원으로 삼고 있는 그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석유라고 하는 의존도를 이제 벗어나는데 큰 목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애플과 아람코라고 하는 기업을 예로 들고 이 두 기업을 합친 것보다도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더 커질 거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좀 어떤 그런 함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그 억만장자인 론 바론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10년 안에 그 테슬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될 것이고, 그 다음 10년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1위 자리를 다툴 것이다 라고 해서 억만장자 론 바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애플이라고 하는 그 기업은 테슬라가 충분히 뛰어넘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러 가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 무한 확장하는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엄청나게 이제 크다는 거죠. 단순히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전기차라고 하는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무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이 플랫폼에 대한 가치를 이 론 바론이 미리서부터 알아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애플이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데, 과거에 그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티브 잡스와 팀 쿡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놓고 현재의 위기를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그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 경쟁,
그러면 앞으로는 이 갈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CEO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EO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스티브 잡스를 떠올릴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타일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반해서 이 애플의 팀 쿡은요,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더 잘하는 스타일이다, 지금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쿡은 지금까지는 애플을 잘 운영해 왔습니다. 훌륭한 기업으로 잘 성장시켜 왔죠.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일론 머스크는 스티브 잡스와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팀 쿡의 애플이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앞에서 보시면 무한 확장하는 그 플랫폼에서 애플이 일론 머스크에게 추월당할 위기에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알아봐 왔습니다. 자, 애플은요,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에 있어서 그 테슬라에 뒤처져서 사실상 애플카를 만드는데 포기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애플카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모습이 없어요. 그에 반해서 이제 테슬라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FSD 베타를 와이드 릴리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사람들이 이제 FSD 베타를 사용하게 되고, 거기서 또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래주행 데이터가 쌓이면서 이제 완전 그 자율주행으로의 그 시점을 훨씬 더 이제 앞당기게 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플은 애플 카플레이를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이 테슬라는 자기가 차에 이제 자체 모빌리티 플랫폼을 구축을 해버리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선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떠나, 암호화폐 결제 시장에 있어서 이 메타, 페이스북 리브라의 실패를 보고 애플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팀 쿡의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팀쿡 스타일에 비해서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테슬라가 암호화폐 시장을 선점해서 어깨 표준이 될 경우에 애플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에 있어서도 테슬라에 뒤처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지금까지 팀 쿡이라고 하는 인물은 애플을 잘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에 더욱더 이제 집중해서 더 잘하는 스타일의 팀 쿡이 애플을 잘 운영해 왔지만, 이제는 그 과거의 스티브 잡스와 같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스타일의 일론 머스크가 팀 쿡이라고 하는 그 인물의 스타일을 넘어서서, 그죠? 아예 새로운 것을 창조해 버리는 거죠. 그런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혁신에 혁신을 더하는 스타일로 이 테슬라라고 하는 기업, 그리고 트위터라고 하는 기업, 스페이스X라고 하는 기업, 보링 컴퍼니라고 하는 기업, 뉴럴링크라고 하는 그 기업의 시너지를 모두 연결해 가지고 아주 지금까지 팀 쿡이 만들어왔던 그 애플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을 지금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억만장자들이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팀 쿡의 애플은 혁신적인 일론 머스크의 그 추월을 앞두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봤다면, 어떻게 보면 그 스티브 잡스는 일론 머스크에 가까운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 쿡에게 또 보게 되면 팀 쿡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도전을 맡고 있는 것을 보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그 월스트리트의 그 오래때 올드머니였던 그 조지 소로스도 결국에는 리비안을 팔고 그 테슬라를 매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년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를 평가절하해 왔던 그 찰리 먼거까지 그 테슬라를 인정을 했죠. 일론 머스크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진입장벽이 높은 그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가지고 믿지 못할 그 놀라운 그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어떤 표현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된다면 앞으로 테슬라와 애플의 플랫폼 전쟁은요,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는, 트위터는, 혹은 X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애플은요, 점점 더 그 테슬라의 플랫폼 확장에 초조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구체적으로 다 플랫폼 확장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스페이스X의 통신 플랫폼, 특히 이제 그 3위 사업자인 T모빌과 협업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만드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네트워크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미 그 네트워크는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인터넷 네트워크, 그 다음에 T모빌의 그 스마트폰 그 네트워크가 다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말기 만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앱은 현재 진행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은 점점 더 테슬라의 플랫폼 확장에 초조해질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애플과 테슬라의 플랫폼 전쟁은요, 그 서막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어떤 수수료 때문에 이 수수료라고 하는 그 문제에 한정해서 이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전체의 어떤 배경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애플과 테슬라의 플랫폼 전쟁은 이미 그 서막이 시작이 됐고, 이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스티브 잡스와 같은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일론 머스크 넌 내 스타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팀 쿡은 난 좀 조심스러운 스타일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 일론 머스크는 진취적으로 혁신에 혁신을 더하면서 이 애플의 플랫폼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애플과 아람코를 합친 시가총액보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더 커질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기에는 현재 그 테슬라라고 하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트위터라고 하는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그리고 이 스페이스X의 그 스타링크 위성통신 플랫폼 T모빌과 또 협업해서 글로벌리하게 지금 다 연결을 하고 있죠. 이런 무한 확장하고 있는 이런 플랫폼의 가치는 앞으로 애플을 넘어설 거다, 이런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애플과 테슬라의 플랫폼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분들이 또 이런 배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